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셔터맨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정말 이 근면성실에 뭐 물론 여도운 앵커가 있다면 또 한쪽에는 그쵸.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뭐 자료만 해도 벌써 책이요, 책. 책 한 권이 왔고요. 요 자료들을 또 우리 삼프로TV 앱에 있는 마스터클럽에서는 실시간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제공하고 계시죠. 네, 뭐 말씀드릴 내용들이 장중에 나왔던 내용들이라서요. 네. 그때 바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보시는 분들은 시세에 영향 미치는 내용들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걸로 네. 저는 뭐 대단하시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 하루 종일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근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아니 밥 먹고 뭐 이렇게 볼일 볼 시간 있으시냐? 그랬더니요 할 거 다 하신대요. 따로 요거 해주는 직원이 또 붙어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혼자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요. 이걸 야. 어떻게 다 하는지. 뭐 탐방도 가고 뭐 할 거 다 하거든요. 야. 계좌도 개설하고 고객도 만나고 밥도 야, 먹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네. 이런 양질의 정보를 항상.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는지 그러면 하나하나 네. 일단 전체적인 그림부터 시장.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선물 매수 출발, 기관은 선물만 매수 출발하면서 다소 이제 경계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 전일 연준에서 공개한 FOMC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가 뭐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도 여전히 투심 개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2270포인트 수준에서 잠시 주춤하던 코스피가 오전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 상향 방향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세 지속에 이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장중에 228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전환과 금융 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 매물 출회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네. 오전에 중국 차이신 12월 서비스업 PMI가 48로 소폭 반등 지표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50선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예상치 46.8 그리고 조널 46.7을 넘어섰는데 설문기업에서는 향후 1년 동안 업황 판단이 2021년 8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PMI 지수가 50 아래에 서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저점은 확인한 정도로 저희가 해석할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개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견인했지만 반도체가 다소 주춤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융이나 인터넷, 리오프닝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 방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적전 대비 코스피가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부담감과 숨고르기 측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전환 때문에 오후 1시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잠시 마이너스권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 투자 매물 출회 압력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밤사이 발표된 12월 FOMC 의사록이나 ISM 제조업 지수 부진 영향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후퇴하는 가운데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1270원 정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뭐 은행 업종을 포함한 금융 업종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자본 비율 12% 초과분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던 신한지주가 7%대 급등했고요. 이 뭐 은행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최근에는 참 보기 드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등도 상당히 동반 급등세를 보였고 의약품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시총 산업단에서는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많이 빠졌던 인터넷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방산주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기계, 원종 장비 업종도 하락하면서 또한 섬유 의복과 화학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을 본다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 기록을 했는데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나 제약, IT 소프트웨어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IT 부품이나 IT 하드웨어는 약세를 보였고요. 시총 상위에 따라서 역시 2차 전지 소재주가 역시 약세를 보인 것도 특징입니다. 네. 자 그럼 업종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부터 볼까요? 네, 이제 은행 업종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무거운 섹터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 뭐 이틀 정도 굉장히 어제도 이제 제가 NIM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은 어제만큼이나 더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 국토교통부에서 뭐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주의 수혜감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금리 수준 때문에 대출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일단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띄워주시면 카카오뱅크의 수신 구성과 잔액 추이를 보는데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 7에서 8%에 머물렀던 대출 성장률이 올해는 15% 수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카카오뱅크의 NIM 추이 전망인데 역시 은행주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NIM이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BNK 투자증권에서는 뭐 신한주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최대 실적 이야기되고 있고 업계 최초 분기 배당에 이어서 2022년 자사주 매입과 소각 3천억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금융주주에 대해서도 뭐 4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또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제가 BNK 투자증권에서 가져온 리포트인데 분기 NIM이 올해 2분기까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은행 업종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리포팅이 되고 있어서 네. 실적단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많습니다. PER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이도 보시면 사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예금과 금리의 뭐 이렇게 차이인데요.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대출 금리가 더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렇게 예금 이자보다는 대출 금리를 높게 받는다는 건데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가 전반적으로 회색선을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은행 쪽에서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신한지주가 자본 비율 12%를 넘으면 무조건 주주 환원한다. 사실 이게 오늘 상당히 좀 억눌렸던 은행주를 더 폭발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간 은행권은 건전성을 위해서 배당하지 말라는 약간의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서 정부가 배당제도 개편까지 고려를 한다는 스탠스로 이제 이게 분석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주가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금융주주사 이사회에 공개주주 사안을 발송하면서 주주 환원 관련된 주주 제한 이벤트를 최근에 기획하고 있다는 것도 은행주 주가 전반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면 코인이랑 뭐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인 종류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그렇죠. 정도로 너무 많고 처음 들어본 코인도 되게 많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를 원할 겁니다. 화폐가 너무 많이 이제 우후죽순 생기면 중앙정부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교란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립토 슬레이트가 뭐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 자료를 이용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G7 주요 7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에 착수했다 보도했습니다.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이제 화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2종 CBDC가 출시됐고 17종이 시험 단계고 72종이 연구 개발 단계로서 한국을 비롯해서 호주, 태국, 브라질 등 20여 개국이 시범 테스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4일날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CBDC 규정집 작성을 위한 실무 그룹에 나선 것으로 이야기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정부 주도하에 CBDC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뭐 KCT나 한네트, 로지시스, KCS 등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디지털 화폐는 아마 중앙정부가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진행을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희도 면밀하게 좀 스터디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이쪽이 또다시 뭐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네. 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자, 여기 재벌집 막내 아들 나오는데요. 막 중국어로 막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 제가 뭐 그 의사를 해석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아이치에 올라온 재벌집 막내 아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니 아이치에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건가? 네. 진짜인가? 이게 오전 중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 사이트 상으로는 15부작 전편인데 실제 한국에서는 16부작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이트에서 1부와 2부는 샘플식으로 1분에서 3분 내외 짧은 요약본으로 플레이가 되고 3부부터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각 에피소드당 18위안 우리나라 돈은 3,000원, 300원 정도를 내고 구매해야 한다고 아이치 사이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팩트 체크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레몽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리 중앙 등이 컨텐츠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팩트 체크를 한 결과 제대로 드라마가 올라온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짧게 편집해서 드라마 리뷰를 올리는 컨텐츠처럼 개인이 올린 것이다. 그래서 공식 판매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중국 업체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판권 구매에 대한 태평이 있고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다. 근데 해외 판권을 비유에 대한 판매한 건 맞지만 중국을 제외한 판권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판권은 여전히 제작사가 갖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장중의 에피소드처럼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상승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더 재밌습니다. 최근에 송혜교 배우가 나오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는데요. 저것도 지금 중국에 불법 유통되는 것처럼 평점, 중국의 평점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에서 이제 이걸 실시간으로 좀 서비스하는 것처럼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일부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약간 에피소드처럼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뭐 쌈지엔터라고 불리는 SAMG 엔터가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티니핑 효과인데요. 티니핑. 네. 이게 사진 보여주시면 딱 보입니다. 자, 띄워주시면은 이런 캐릭터들이 들어거든요. 티니핑. 너무 이게 귀엽네요. 딸 가진 분들은 이 티니핑이 아. 예, 아주 유행이고요. 혹시 좋아하세요? 알아요. 예, 딸, 이거 뭐 노래 부르더라고요, 이거. 아, 네. 이거 노래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라서 이걸 안 해서 다행인데 이딸 가진 다행이라고요? 분들은 집에 한 30개씩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캐릭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골핑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골핑. 근데 이제 어쨌든 30개 그만큼 이제 사야 되니까. 인기가 좋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4개의 중국 OTT에 들어갔는데 그 서비스 첫날 2개의 OTT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티니핑이잖아요. 네. 근데 위쪽에 여기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름이 중국에서는 멍거라고 불린다. 멍거. 멍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국식 발음은 멍거라 그래요. 찰리 멍거. 예, 근데 이게 약간 오늘 우스갯소리로 이제 장중에 이제 약간 그런 그 짤이 돌았는데 이 티니핑 이게 이름들이 무슨 핑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옆에 시진핑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이. 중국이 약간 이 핑에 대한 발음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심스럽겠구나. 예, 멍거라는 이름으로 약간 변경해서 그럴 수 이제 있죠.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진핑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느냐 이런 말도 들릴 만큼 이제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다 미니 특공대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지나가셨을 텐데 상당히 뭐 광고가 많이 팔렸죠.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도 티니핑 효과 때문에 이 SAMG 엔터가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뉴나 대원미디어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이 추억의 슬램덩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월 4일 날 어제 국내에서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슬램덩크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어제 개봉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예매율이 괜찮습니다. 아바타 다음으로 예매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평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슬램덩크가 이미 개봉한 일본에서는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아바타를 제치고 지금 박스오피스 1위랍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일본 시장에서 반응이 있고요. 국내 배급사는 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뉴도 오늘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한 이틀 정도 이게 방영이 되면서 극장에서 좀 평점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미디어 같은 쪽이 또 이제 뭐 이게 옛날 만화책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단행본 같은 게 다시 한번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대원미디어도 좀 움직였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컨텐츠 산업의 수출액 추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전이나 2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앞지르는 수출 품목으로 컨텐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21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컨텐츠가 지금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쪽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업종이 강세인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실적단도 상당히 괜찮게 보인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네. 이 트위치 관련인데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철수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에서 네이버나 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뭐 시청을 하라 이렇게 트위치가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업을 안 하는 거니까 중개권은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걸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이런 영향으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지금 이거 차트 보여주신 거 보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 비교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가전 2차 전지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컨텐츠 수출의 금액이 월등히 높아요. 근데 이 음흠. 정도 나오면은 우리 3프로 TV도 사실 컨텐츠 그렇죠. 기업 아닙니까? 네. 수출에 일조해야죠. 어떻게 좀 이렇게 번역해서 나갈 만한 컨텐츠 없나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가장 한국적 K 증시? 한국적인 3%적인 네. 그런 컨텐츠를 지금 안 그래도 네.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어. 등 뭐 이런 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번역해서 이제 하단 자막 나가고. 뭐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현지화하는 거. 어. 네, 그것을 또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네. 전 세계에서 3%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요 수출 품목에서 컨텐츠가 차지하는 그 금액 기준의 비중을 보고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기대되고 뉴 같은 경우에는 슬램덩크 이야기 뭐 두 분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슬램덩크요? 슬램덩크 아니에요? 맞아요. 뭐 저는 안 뭐 좋아하세요?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니까. 슬램덩크는 뭐 그 유명한 또 네. 정대만 씨의 그 대사 있잖아요. 뭐 포기란 없지 뭐 있다면서요. 뭐. 모르세요? 저는 뭐 그런 거 저런 유명한 대사가 음. 그냥 한쪽 손은 거들 뿐 그거. 그쵸. 그게 한쪽 손을 거둘 뿐.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거둔다는 게 뭐가 야하죠? 뭘 거두는 거죠? 이 슈팅할 때 슈팅. 레이업 슛할 때 슈팅, 레이업 슛. 예, 하잖아요, 이렇게. 레이업 슛. 예. 또 갑자기 아유, 매블쇼가 좀 약간 되어가고 있는 것 예, 같아서 대화가 다시 한번 좀 넘어오자면 네. 뉴가 컨텐츠 중에서 이번에 무빙 조인성 씨, 뭐 한효주 씨, 류승용 씨, 뭐 음흠. 배우진이 엄청 빵빵한데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드라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에서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 그렇죠. 그게 기대하더라고요. 시작 시기가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원래 이제 작년 연말에 그쵸, 아마 드라마가 2022년으로 시작할 거로 보였는데 음. 올해도 아직은 조금 미정으로 알려 있어서 기대작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컨텐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갑자기 19금으로 빠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주. 인터넷 한가요 또 19금. 인터넷은 오늘 네이버 카카오. 네, 괜찮았습니다. 카카오. 네. 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데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냥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좀 쉽게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수익성 하락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게 사실인데 수익성 악화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텀업 관점에서 펀더멘털 개선을 좀 기대하면서 좀 빠질 때마다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내긴 했습니다만 이 표를 보여주시면 일단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이버의 주요 비용 증가율도 다소 둔화되고 있고 마케팅비 같은 경우도 증가율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과 관련된 우려가 조금은 지금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이버 광고 매출 추이도 보면 약간 고개를 들면서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고 카카오의 광고 매출 추이 전망도 상당히 YOY로 봤을 때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더딜 수는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거니까 바텀업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최근에 센티먼트를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매력은 좀 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리포트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뭐 조금 바닥권 권역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반영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 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좀 미국 주식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주도 어느 정도 조금은 반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중국인들이 이제 지금 온다는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방역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지금은 당장 오늘은 아닐지라도 네. 어쨌든 뭐 밀려올 걸로 보입니다. 뭐 한국을 굉장히 또 선호하고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일부 이제 인스타 쪽이나 이런 쪽에 아주 그 유명한 어떤 분들이 네. 대부분 한국을 와서 이렇게 약간 관광지를 돌면서 하는 영상들을 주로 많이 올리고 있다고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관련된 부분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가 할 수 있다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수 추이도 어쨌든 지금 눈에 띄게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과거 2020년, 이제 19년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율을 봤을 땐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내 면세점 이익률 개선인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호텔 신라의 시내 면세점 매출과 영업이익률인데 네. 매출도 상당히 막대 그래프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딸콩에 보따리 상이 많이 들어와서 가져가면은 이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볼륨은 커지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인바운드 고객들이 오면 이게 이제 매출단도 좋아지면서 이익률도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호텔 신라의 최근에 면세점 시내 면세점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보면 전부 다 우상향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세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방향은 우상향이다라는 리포팅을 결국 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관세청이 항공기 용품 등의 관리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오는 9일 시행할 가운데 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LCC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세품 관련된 이슈가 다소 좀 오늘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나왔고요. 네. 그래서 호텔 신라라든지 뭐 일부 면세점들 상당히 좋았는데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등 중국 소비재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중국의 시트립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본 겁니다. 지금 오늘 따온 거예요. 오늘 시트립. 날짜로. 중국 시트립 사이트에서 한국 여행 상품이 준비되는 걸로 포착이 되고 저게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예.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제 아예 대놓고 지금 그 중국 단체 여행 패키지 상품 5일짜리가 등장했습니다. 가격이 3,452원에 15일 전에 예약 필수고 북경 출발해서 서울 도착해서 통일 전망대 남산공원 겨울 연가 촬영 장소인 남이섬 광화문 그다음에 자유일정과 북경 도착 이렇게 5일짜리 이 관련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그 일정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도착해서 통일 전망대 남산공원 뭐 남이섬 광화문 이런 일정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된 중국인들이 지금 일부 이제 사이트에서 한국 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제 시트립과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도 지금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아직은 오전 기준으로서는 안 들어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상품은 떠 있는데 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뭐 계산하거나 결제 이건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좀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보인다. 근데 이렇게 5일짜리인데 보고요. 3,452원이면 대충 뭐 한 70만 원 안쪽인데. 진짜 저렴한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 아니 5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70만 원도 안 쓰고 비행기 값 빼면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런 걸 하겠죠. 쇼핑 센터. 센터 한번 랄랄, 돌리시나요? 쇼핑 많이 써 이렇게. 근데 이제 알겠죠? 제가 이제 사진을 따온 건 저거밖에 없는데 그 사이트 시트리프를 가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뭐 곳곳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약간 뭐 근데 이제 저게 떴다고 해서 뭐 당장 뭐 그 시트릿 같은 또 내리기도 하거든요. 올렸다가 또 갑자기 내려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결제가 되는지까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지는 않는데 다양한 여행 상품들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포착된다는 점에서는 이 관련된 쪽이 좋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다음 사진 한번 연속해서 좀 보여주시면 카지노 쪽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그 보면은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1월 8일부터 중국인이 이제 홍콩 여행이나 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비자가 수속이 재개된다는 게 이제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콩, 마카오 항공편 탑승률이 제한이 취소되고 점진적으로 계속 증편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홍콩 쪽에 이제 중국인들의 여행도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라스베가스 샌즈 코퍼레이션인데 홍콩 등의 영업 중인 글로벌 카지노 이게 이 회사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카지노 회사들이 그래서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일본인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서 최근에 12월 기준을 봤을 때 GKL이 전년비 매출이 201% 올랐다 그러고 파라다이스가 전년비 61%는 올라가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죠. 네. GKL도 아마 오늘 신고가를 낸 걸로 보이고요. 파라다이스도 상당히 그 밴드 상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카지노주가 은근슬쩍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사실 이 뭐 카지노주 여행 이런 거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언제 가냐 너무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그쵸. 포기했던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제 좀 빛을 제대로 보시는군요. 네. 특히 이제 마카오 쪽에 카지노가 참 많잖아요. 마카오 가보셨어요? 마카오 안 가봤죠. 안 가보셨어요? 저는 외국 그렇게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네. 마카오가 그 뭐 포커 많이 하는데 거기죠? 뭐 카지노. 카지노가 참 많죠. 제일 마카오. 유명한 게 베네시안이 제일 크고. 베네치안? 그쵸. 그 이제 안에서 막 배 탈 수 있고 하는 카지노 되게 큰 데가 있는데
저의 지인이 이제 콩콩인이라서 네. 저도 이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네. 돈을 사실 따기가 어렵다. 대신 여기 말고 이 두 번째로 큰 곳에 가면 아니, 어디든 돈 따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달라요, 이게? 베네치안 가서 돈을 30만 원 잃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막 분해하니까 어. 두 번째 큰 데 가면은 확률이 조금 더 괜찮다. 그래서 두 번째 간 데서 제가 30만 원 받고 30만 원 더 이렇게 벌었습니다. 땄어요? 네. 오. 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두 번째 큰 데로 가십시오. 아니 진짜 마카오 거기는 그러면 뭐 흙보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동 저 가서 30만 그거만 원 했어요. 따고. 주사위 던지는 거. 아, 주사위 주사위 그 던져서 많이 홀짝하고 큰 거 하고 뭐 많이 나오면 이런 이기는 거예요? 거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오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두 번째로 큰 데 가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TMI 드렸고요. 아, 그렇습니까? 얼른 또 여행 갈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스마트홈 CS 관련해서 이슈 계속 전해지고 있죠. 네,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약간 테마성이긴 합니다. 그 지금 그 CES 2023 개막을 앞두고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띵스 스마트 스테이션 공개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스마트홈 기능을 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를 탑재하면서 기기 위치 확인 서비스인 스마트띵스 파인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마트홈 관련된 기기, 이 사물 인터넷 IoT 통신 구역인 메터 이 지원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나 구글, 아마존, 애플 다 다양한 제조사들이 이 관련된 부분들을 메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삼진이나 S넷, 코콤, 코맥스 등의 IoT 관련 홈 네트워크 관련된 주식들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고요. 한편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관련된 전략적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아카라 코리아라는 지분을 보유한 버키 스튜디오가 또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관련주로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는데 뭐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네. 청소기 뭐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서로 지금까지는 각 회사별로만 뭐 연동되고 뭐 이래 갖고 네. 사실상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메터라는 어떤 같은 플랫폼 혹은 뭐 통신 규격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네.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각 다양한 제휴사들의 스마트홈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메터라고 불리더라고. 사물 인터넷 통신 규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조금 편하긴 하겠네요. 네. 제가 도박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이미 다 저 증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박제가 됐으니까요. 불법도가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 주말 지나면 아마 저 소환장이 날아갈 뒤에- 겁니다. 뒤에 뭐 이런 거 몰래 들어간 거 네,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는 소액 도박으로 해서 뭐 큰 처벌은 아니고 뭐 벌금 어느 정도에 끝날 겁니다. 정식적으로 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한 거니까요. 네, 여러분. 정식으로 네. 또 검찰 조사 받으시면 되니까요. 네, 자 우리 여동의 거는 이렇게 보내버리는군요. 네. 자, 보안주 또 뭔가 연관되네요. 보안. 저 보안 필요합니다. 네. 이 보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이제 스마트폰 보시면 네. 녹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KNOX인가요? 이렇게 녹스라는 게 아 녹스. 예, 네. 아마 디폴트처럼 아마 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네네. 있는데 이 녹스 매트릭스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넘어서 역시 이제 가정 내 모든 스마트 기기를 보호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보안주도 좀 올라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녹스 매트릭스의 확장 연결 계획을 이번에 CES 2023에서 발표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녹스 매트릭스가 연결된 기기 간에 가장 취약한 링크가 공격받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고요. 다른 기기가 취약점이 발생했는지 상호 감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안 관련주가 조금 올라왔죠. 근데 녹스는 사실은 라운시큐어가 하는 거거든요. 네. 라운시큐어가. 그래서 라운시큐어가 역시 이제 관련주로서 떴고요. SNS라든지 사이버원 등의 일부 다른 보안주도 덩달아서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보험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채팅창에 저 네. 수사해야 된다. 아유 여러분 수사해야 여돈에 된다. 30만 불이면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여러분 3억 6천? 불법 아닙니다. 네. 예. 아이고 돈도 직접 안 가져가고 그냥 거기서 받은 거 아니에요. 뭘 받아요? 제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해결해 준 거잖아요. 뭘 해결해줘요? 네, 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괜찮습니다. 거기 꽁짓돈 좀 쓴 건데 여러분 여도은행거 지금 사업도 하는데 그래 3억 30만 불 그거 뭐큰 돈입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아 정말. 자, 이런 그리고- 식으로 여러분 검찰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최근에 홍콩 출국 기록 없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자, 네. 손해보험 얘기 좀 해주시죠. 저 지금 약간 떨고 있네요. 네. 떨지 마시고요.
별일 없을 겁니다. 아, 예. 그 손해보험은 네. 이제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이제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역시 이제 그 높아진 금리 수준 때문에 현행 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급 여력이 좀 악화되거나 그 다음에 자본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IFRS 17 기준으로 봐서는 지급 여력이 다시 상승하고 자본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범위 수준의 실손 보험료 인상이 또 결정됐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는 이 장기 위험 손해율 개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식의 KB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IFRS 17 도입 이후에 이익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코멘트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선호될 수 있다. 근데 오늘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은행업종도 좋았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 또 수혜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들이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유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네, 종류 부분은 어제도 제가 좀 언급드렸습니다만 일단 경기 위축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지면서 좀 빠졌습니다. 지난밤에 WTI도 5.32% 하락하면서 72.84달러 기록했습니다. 사실 좀 유가가 좀 빠져주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이슈잖아요. 인플레 지표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하방 경직성이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계속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국은 패드가 원하는 게 경기 침체가 아니냐. 어제도 굉장히 좀 그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결국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경기 침체를 초래하면서 원유 수요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을 좀 해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소 좀 종유주 관련 주식들이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는 반도체 새로운 이슈인데 뭐 기사를 영어로 된 거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뭐 어떤 네, 이슈인 거죠? 뭐 그냥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 웨스턴 디지털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뭐 그냥 기사가 한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 정도는. 이래서 블룸버그 통신과 어허,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일이 있어요? 예, 딱 그냥 한눈에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이 이러면 정도. 이거 쉽지 않은데 이 반도체 업계 굉장히 왜요, 큰 왜요? 변화 아닙니까? 뭐 어떤 네, 건데요? 그렇죠. 그 이제 아니,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쎄득했네. 아시다시피 키옥시아는 비상장 법인이고 네. 웨스턴 디지털은 나스닥에 거래 중인데요. 전일 웨스턴 디지털이 5%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에 그냥 낸드를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현재 이제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면서 팹을 공유하고 있고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 통신은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합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딜 구조가 아직은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합병 후에 한 개의 상장 법인으로 되는 방향을 고민 중이다는 내용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NH투자증권이 이제 조금 코멘트를 장중에 냈는데요. 네. 시장 점유율은 키옥시아가 16%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13%로 각각 2위하고 4위에 해당합니다. 낸드 부분입니다. 현재 낸드 업계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5개 업체가 과점 중인 상황인데 인텔의 낸드 비즈니스는 이미 이제 하이닉스가 2021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황부진 때문에 아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낸드 업체들이 최소 마이너스 60%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2분기까지도 전반적인 낸드 업체들에 대한 그 평균 판매 단가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수익성 하락은 당연한 거겠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마 낸드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존이 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업체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마 글로벌 랜드 공급이 축소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반도체 업황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런 네네. 거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어제까지 뭐 반도체가 급등을 했지만 오늘도 그래도 좀 버티고 플러스권이 유지가 된 것은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요새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완화책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리츠 쪽에도 좀 뭔가 소식이 있죠. 네, 뭐 언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리츠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보험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고요. 부동산 법인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또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 외에도 헬스케어 리츠라 그다음 내 집 마련 리츠, 그다음에 리츠형 도시 복합 개발 사업 등의 신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 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하면서 수익 증권에 대해서는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서 오늘 관련된 리츠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장을 마치고 이제 거의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이 긍정적인 포인트가 2020년도부터 지적되던
어떤 제도상의 오류가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매년 리츠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끊임없이 이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작년부터 발표되는 대책 내용이 좀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가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9월부터 금리 급등이라든지 자금 경색 때문에 상장 리츠 종목들이 상당히 과매도 경력에 있어서 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회사채 금리 안정이라든지 일부 리츠의 리파이낸싱 성공 등과 함께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에 1분기 빠른 주가 회복도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리츠 관련주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냈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회사채 발행이 성공한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지금 회사채들이 다소 좀 수급이 어느 정도 발행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물론 우량채이긴 합니다만 소화가 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약간 경색 부분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리츠가 굉장히 많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ETF 등등 해외 포함하니까 리츠가 뭐 종목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거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아이폰 쪽 얘기인데 이게 아이폰 쪽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좀 악재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들의 고명치가 또 이야기를 했죠. 한눈에 또 보이네요. 네, 이 뭐 영어니까 충분히 뭐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명치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 고명치가 이제 BOE, 그러니까 아이폰향 BOE 관련된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주장했는데, 자, 주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하반기 아이폰 15와 15 플러스를 대부분 가져갈 건데 해당 모델에서 BOE 점유율이 70%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30% 예상한다. 그래서 BOE의 아이폰형 패널 출하가 작년 대비 올해 최대 2배로 늘어날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프로 모델, 그러니까 프로와 프로맥스 비중이 65% 수준이니까 여기는 BOE가 공급하지 못한다. 따라서 BOE의 2023년 아이폰 15 전 모델 점유율은 아까 말했던 35%.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 모델이 65%이기 때문에 아까 15하고 15 플러스가 35% 정도 될 거잖아요. 거기에 70% 점유율을 가정하면 BOE의 아이폰 15 모델 점유율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5 전 모델 점유율은 BOE가 25%, LG 디스플레이가 25%, 삼성 디스플레이가 50%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BOE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폰 15에 네. 이제 아이폰 15 그냥 모델이 있고 15 네. 플러스라고 이제 좀 화면 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당연히 BOE의 디스플레이 쓰는 경우가 비율이 꽤 높지만 결국 아이폰 15 전체로 보면 15 플러스 말고 15 프로 쪽으로 가면 이제 삼성과 LG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전체에서 많이 팔리는 비싼 것들이 이제 프로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비중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아이폰 15의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아마 BOE 디스플레이 쓸 것이다. 네, 그거는 이제 고명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 두 번째,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BOE가 프로 모델, 이게 LTPO라는 불리고 있는데요. 이 LTPO라는 게 이 패널의 소비 전력을 낮추고 높은 주사율, 이 주사율은 1초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프레임의 개수를 말하는데 네. 높은 주사율을 구현할 수 있는 저온 다결정 산화물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LTPO인데 이게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 뭐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로우 템퍼러처 프라시메이션의 옥시나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온으로 이렇게 하는 네, 결정을 막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네. 프로 모델 LTPO의 20에서 30% 점유율을 점유하고 올해 하반기처럼 아이폰 16과 16 플러스에서 70%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BOE의 아이폰 16 전 모델 점유율은 삼성은 늙어야 할 거다 이렇게 고명치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BOE의 아이폰 16 전 모델 점유율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와 프로맥스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5%에다가 70% 정도가 BOE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65%에 25% 들어가면 아마 41%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근데 한국 패널 업체의 아이폰 16 OLED 점유율은 6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내년 24년도에 가능성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24년도에 일어날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되는 게 흥국증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덧붙였습니다. BOE의 LTPO 대량 생산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흥국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LTPO 공정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마스크 수가 증가하면서 수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공정 온도와 그다음에 수소의 확산을 정밀하게 제어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BOE가 아직까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수율이 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아마 공정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폰 프로 LTPO 모델에 대한 급격한 점유율 증가는 BOE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흥국증권에서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그건 24년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명치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내 중공사 애널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걸로 보여서 네. 아이폰 관련주들은 다소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LTPO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구동회로 LTPO 구동회로 해가지고 로우 템퍼처까지 맞고 폴리 뭐예요 이게 크리스탈라인 실리콘? 음? 맞나요? 뭐가요? 앞서서 폴리옥시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뭐라고요? 폴리옥시사이드. 아, 왜? 아, 발음이 제가 너무 이거, 빨랐나요, 혹시? 예, 이거 이거라고 하지 마시고 뭔데? 폴리 예, 맞아요. 오케이가 아니고 폴리옥시사이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좀 넘어가 주시면 혹시 좋겠고요. 혹시 사이다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또 우리는 정보를 네. 전해드려야 되는 3프로 TV니까요. 그 옥시사이드가 이제 그 옥장판 만들 때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이폰 관련 주식들이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네. 삼성전기가 사실은 어제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폰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다가 삼성전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이제 삼성전기가 최근에 왜 오를까?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장중 코멘트를 냈습니다. 이 삼성증권에서 낸 코멘트를 보면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 그 중심에 이 삼성전기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반등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까지 이어지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MLCC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회복이 되는 걸로 확인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1월 이후에 12개월 만에 MLCC 수출 데이터가 회복된 게 보이는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표인데 글로벌 MLCC 공급업체 재고자산 변화 추이도 재고자산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고자산 부분들이 이제 고점을 치고 떨어지니까 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은 기조 효과,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분위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바텀 아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가 좀 반응하는 것 같다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업황이 회복 중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증권은 이 하락의 변곡점은 지났다. 근데 수요는 여전히 좀 좋지 못한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수요와 이익에 대한 상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주가의 변동성은 짧은 호흡으로 좀 가져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주가를 따라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의 코멘트를 냈습니다. 다만 여전히 올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3배 기준인데 ROE가 10.9%인 것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하단 구간이 맞다라고 하니까 바텀업 관련해서는 결국은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좀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움직이니까 그 관련한 다른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장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뭔가 삼성전기의 오랜 시간 네. 물렸던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근데 될 수 이제 있는 아직 워낙 갈 길이 좀 먼 주식이죠. 그렇죠? 워낙 많이 빠져 있다가 오르지 못하고 무거운 주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증권사 목표 주가도 별로 많이 안 주더라고요. 네. 상승률 한 20% 정도밖에 안 주고. 네, 하향 조정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이제 MLCC가 조금 비슷한 류로 보이는 부분인데 약간 뭐 리포트가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MLCC 업황이 좀 바닥권이 되다 보니까 네.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아모텍 같은 회사가 또 MLCC 관련된 뭐 추가적인 계약을 좀 일부 신사업으로 한다 나오면서 아모텍도 약간 움직이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이제 MLCC 관련된 업황이 조금은 이제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 너무 이제 어려웠던 게 조금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네. MLCC 관련 주식들에 대한 언급이 최근에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스터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이어서는 태양광. 네. 태양광 쪽 볼까요? 표를 하나 딱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 그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폴리실리콘 그 가격 추이입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네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 낙폭이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비철금속 공업협회가 발표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11월 달에 30.60만 위안, 30만 위안이 넘었던 톤당입니다. 네. 고점에서 42.4% 급락한 17.62만, 그러니까 17만 위안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춘절 비수기 요인도 중첩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2년 12월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9.7만 톤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아마 전년비로 봤을 때 작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생산량은 66%나 성장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태양광 설치 수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에 폴리실리콘 공급 확대 영향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관련된 OCI라는 이런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좀 괜찮았나 봐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 쪽이 워낙 안 좋고 미분양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 관련된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부분인데요. 한투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일반 주택 관련된 그 미분양이 결국은 6만 세대 후반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른쪽에 이 막대 차트 보시면 미분양인데요. 전국 기준인 거죠? 예, 전월 대비 증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전월 대비 굉장히 많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주택 시장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전국 미분양 주택의 정부 매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월 3일에 열린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 보고서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제안된 방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건설적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 그래서 준공 시점에 정부의 미분양 주택 보유분을 다시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불구하고 미분양 재고로 남아있는 주택,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법.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투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즉시 재원으로 쓰일 정부 기금이 여전히 좀 넉넉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가치 대비해서 주택 도시 기금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이냐를 나타냈는데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단기 반등 재료이긴 하다. 건설주에 대해서 단기 재료일 수는 있지만 네. 장기 추세를 만들어내기 좀 어렵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주택 관련된 건설주가 움직인 건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 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오늘 두바이 관련된 이슈가 벌어졌죠. 두바이. 이분은 누굴까요? 예. 두바이 뭐 구강쯤 되겠죠. 뭐. 네. 그래서 이게 일부 중소형 건설사 급등 배경인데요. 이게 뭐냐면 두바이 관련된 부분에서 두바이 이코노믹 아젠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규모로 두바이에 이제 새롭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육성을 하겠다.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네옴시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두바이 관련된 쪽이. 그러면서 오늘 중소형 건설사에 움직인 게 이 네옴시티 비슷한 관련 중소형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 실제 건설주를 움직인 게 큰 주식들이 아니고 네옴시티와 연관됐다고 보여졌던 뭐 일부 테마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두바이 관련된 뭐 투자, 대규모 투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테마성으로 다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언가 뭐 짓는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발전시키겠다,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중소형 건설사의 수혜. 근데 이런 프로젝트 하면은 보통 대형 건설사들이 가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가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금호 건설 뭐 이런 쪽은 뭐 과거에 뭐 관련된 쪽과 뭐 두바이 쪽과 뭐 계약한 뭐 이렇게 뭐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종목들이 과거에 그런 계약했던 뭐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종목도 있기 때문에 네. 테마성이라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이 두바이에서 뭐 한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나온 건설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급적인 쏠림이지 그렇게 뭐 따라갈 만한 섹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만수르 하고요? 글쎄 뭐 만수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전 처음 뵈서 만수르 되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만수르가 유명하죠. 네.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분은 못생겼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외모 차별이 굉장히 심하신 우리 여동 저는 앵커였나요? 못생겼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똑똑하게 생기셨고 똑똑하게 생겼다? 어떤 공부 의미? 잘하게 생겼어요. 두바이 도서관 관장 정도 느낌이다. 공부 많이 하시게 네.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아주 골로 갑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가 지뢰밭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차트만 함께 했는데 야, 오늘 진짜 많은 종목들, 많은 맞아요. 업종, 다 다뤄주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다양한 업종에 대한 소개, 이해, 또 그때 뉴스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저희 3프로TV 앱에 있는 또 마스터클럽에 들어오시면 네.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RBK 투자증권 박근형, 거의 제 마음속의 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